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직 내부 갈등 관리, 의식계획과 조직 활성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은 조직 내부의 갈등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네. 공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또는 인연 간의 갈등. 자,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나 또 생활적인 갈등이 많이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이런 칼부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사회단체에서 서로 갈등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불명예스럽게 한국은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 도표에 보시면 공동체 지수에서는 한국이 36등으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같이 처해 있는 상인의 조직에서는 갈등이 없으신지요? 상인 간의 갈등 또는 간부 간의 갈등, 점포 옆집과의 갈등 또는 동종업종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없으신지요? 그럼 이런 갈등들은 어때서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그럼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지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서로 생각을 해 보시죠. 서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학폭, 일진회 이런 거에서 용돈을 뜯어간다든지, 자, 이러다 보면은 학부모들까지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 이제 때린다. 폭력으로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언어로, 말로 공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갈등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복수적인 당사자가 존재를 할 거고요. 독자적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협력이 없이 일방적으로 접근하거나 노력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말이 먹이를 먹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맨 위 화면은 말 두 마리가 서로 끈이 묶여있는 채로 먹이를 향해서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각자 자기 앞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끈이 서로 묶여있다 보니까 팽팽하게 서로 당기다 보니까 어느 한쪽도 먹지 못하고 서로 힘겨루게 하다가 지쳤습니다. 서로 맞아보고 뭐가 문제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캐션 마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먹이를 서로 먹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간단하죠. 둘 중에 순번을 가위바위보를 하든 순번을 정해서 한쪽 말이 먼저 먹이를 먹고 그 다 먹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다른 쪽 말이 또 먹이를 먹을 동안 같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바로 양보를 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자신의 이익을, 자신이 먹이를 먼저 먹겠다고 고집하다 보니 이런 양상입니다. 우리 정치판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죠. 후보들이 단일화, 서로 양보하면 되는데 서로 먼저 하겠다고 고집하다가 깨져서 결국은 둘 다 먹이를 못 먹는 이런 상황에 닥치기도 합니다. 갈등을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동물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요. 지금 임대료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둔기, 무기까지 휘둘렀던 그런 사례들이 지금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접근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폭력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폭력을 썼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이고, 그럼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힘으로 할 건가, 법으로 할 건가, 아니면 대화로 슬기롭게 풀 건가. 자, TV 보도됐던 그 사건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거래 비용. 거래 비용을 생각해서 해결하는 방법이고요. 또,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릴레이션십. 서로 좋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또, 재발 가능성. 재발이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4가지 방법론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마스 킬만이라는 학자가 이 갈등이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을 해봤어요. 자, 학교에서, 또 어떤 조직 모임에서, 가정에서, 어떤 단체에서, 하나의 공간을 선택해서 자기 모습을 쭉 기록하고 그 체크된 유형을 집계를 내가지고 가장 많이 체크된 게 나의 유형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분석표인데요.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요. 경쟁형, 협조형, 타협형, 회피형, 수용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X축, Y축, 그래프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X축은 상대에 대한 협력 정도를 말하고요. Y축은 자기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말합니다. 경쟁형은 자기 목표 달성 의지는 높고 상대에 대한 협력 정도는 낮은 것을 뜻합니다. 회피는 의지는 낮고 협력도 낮은 것. 그 다음에 협력형은 의지는 높고 협력 정도도 높은 정도 것입니다. 수능형은 의지는 낮고 협력도는 높은 것이고요. 타협형은 중간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피형. 회피형은 의지도 낮고 협력 정도도 낮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배려도 없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는 유형이고요. 갈등 자체를 부인하고 피하려고 하는 회피형이고요. 이런 회피형은 어떤 때 적절하냐면 싸우려고 하는 쟁점이나 관계 모두 중요성이 낮을 때, 그리고 다른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낮을 때, 시간을 벌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문제점은 사안이 해결이 안 되고 창조적인 의견과 개선이 부족하고 자칫 아웃사이더가 될 우려가 있고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한 개인의 기여도가 감소되게 됩니다. 자, 수용형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의지는 낮고 상대에 대한 협력 정도는 높은 것인데요. 쟁점이 상대방한테는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때, 또 미래에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낼 생각이 있을 때 쓰고요. 문제점은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입장을 포기해서 이 영향력, 인정 등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기강이 해이해지고 욕구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 최선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조형은 자기 목표 달성 의지도 강하고 상대에 대한 협력 정도도 강한 겁니다. 윈윈 전략이 사용하는 거고요. 이 적절할 때는 시간 여유가 충분할 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그리고 둘 다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문제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다는 게 있고요.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효율적 결정이 내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쟁형은 목표 의지는 높고 협력 정도는 낮은 때 쓰는 건데요. 적절할 때는 내가 힘과 의지가 충분하게 있을 때, 짧은 시간에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경쟁형을 씁니다. 문제점은 주변에 예스맨들이 둘러싸일 수 있고요. 자기 잘못한 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의사소통이 위축되고 인간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타협형은 중간입니다. 의지도 중간, 협력도도 중간인데, 자, 이것은 서로 힘이 비슷하고 양자 간에 모두 당면한 쟁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 이걸 씁니다. 원칙에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상대를 많이 신뢰하지 않을 때 이 타협형을 쓰고요. 문제점은 어떤 쪽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불과하고요. 실리를 추구함으로써 보다 큰 사안, 원칙, 장기 목표, 또 더 큰 가치를 망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 5가지 갈등 대처 유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이제 양자 간에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나 바람, 의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법률이나 규율, 규범, 관행, 과학적인 근거, 통계자료, 입증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 것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이해관계자들한테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불필요한 감정적인 다툼, 소모적인 다툼을 안 하고 피하기 위해서. 자,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절차를 만드는 방법은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공동 탐색의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다양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좀 되도록 설득력이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절차적인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요즘 보면 정치판에 여당도 야당도 당 대통령 후보를 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뭐 1차 8명, 6명 이렇게 줄여가면서 후보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당원들의 투표율,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의 인기도, 뭐 70대 30 또는 50대 50,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노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지면 또 거기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지금 인기가 좋은 사람은 빨리 선거를 하는 것이, 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 인기도가 좀 낮은 사람은 좀 시간을 1달, 2달 갖고 선거 운동을 하고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 그 시기를 포함해서 절차도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 자,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해결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인 해결 방법은 이제 바로 창의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노사관계 룰을 만들다면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까요? 자, 상인들도 상인의 점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회비, 또 상인대학의 참여도, 또 상인회 협조율,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부에서 뭐 간판을 달아준다든가 이런 지원 혜택이 있을 경우에 누구를, 어떤 회원을 먼저 혜택을 줄 것이냐, 뭐 아무나 다 똑같이 할 것이냐. 똑같이 하면 열심히 협조를 했던 사람이 불만일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차별을 두면 참여도가 떨어졌던 사람이 불가피하고 부득이 바빠서 이제 상인회장한테 맡기고 안 했었는데 자기한테 불이익을 준다면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갈등이 없도록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창조적인 방법,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가.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갈등이 이제 발생하는 것은 서로 대화, 소통이 부재, 대화가 없기 때문이고, 그 대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은. 제가 뭐 갑자기 숫자 얘기를 해서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나요? 1 더하기 1은 2죠. 무슨 뜻인가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인가요? 4입니다. 4.
이해하고 이해하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반복되면 5에서 빼기 1을 3번 빼면 2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 오해가 발생하더라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다 보면 이해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2 더하기 4 얼마죠? 8입니다. 8. 이해하고 사랑하면 팔자도 고쳐진다. 자, 팔자는 못 고치죠? 다른 글자들은 일자는 뭐 7로도 고치고 일자는 4로도 고치고 9로도 고치고 뭐 6으로도 고치고 뭐 2자도 4로 고치고 뭐 6자도 8로 고치고 고쳐질 수 있는데 팔자는 고칠 수가 없죠. 그런데 이해하고 사랑하면 팔자도 고쳐진다. 자, 그럼 이해를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왜 그러는가, 그 사람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상대방을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상대방한테 다가서서 대화하려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내 가슴 속으로 시원한 공기를 마시듯이 상대방과도 마음을 열고 닫힌 마음의 창문을 열고 마주하는 것, 대화를 시작하는 것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소통이 답입니다. 갈등 해결을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해답은 바로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의사소통은 이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갈등 해결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은 갈등 해결의 도구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업들이 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많은 인력들을 정리해서 집으로 정리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또 반대를 또 하기도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경영 환경을 어려움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또 여기에는 이제 불안감이나 두려움, 상실감, 고통 등이 따르게 됩니다.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자, 이럴 경우 노사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진지한 회사 입장을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의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미 한국전지초자라고 하는 회사는 97년 IMF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직원을 500명으로 절반을 감축해야만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서두칠 공장장은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이 이사가 어렵다. 100명을 절반 500명으로 줄여야만 살아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다 해준다면 1000명 전원의 인건비를 절반으로 50%를 감액해서 한 명도 자르지 않고 갈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협조를 해준다면 2년 안에 내가 정상으로 돌려서 미지급된 절반의 월급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2년 동안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평면 브라운관이라는 탱크주의 전자제품을 개발에 성공했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2년 뒤에 정상화시키고 밀린 월급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자, 갈등을 소통, 대화로 해결한 좋은 하나의 사례일 것이고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통. 결국은 이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과 마음의 창문을 열고 대화를 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건데, 사전에 보니까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다. 이게 이제 소통이다. 근데 쉬운 얘기도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 오케이, 뭐 과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다쳤다고 열었더니 여자친구가 아프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왕복 티켓이다. 기브앤테이크고 가고 나서 반드시 한해 메아리처럼 돌아와야 되는 거다. 대화는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지 일방적인 완사이드는 못다. 마음도 주고받고
소통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강아지도 사람 말을 모르지만 잘 알아듣습니다. 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꼭 말로만 소통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표정이라든지 눈빛, 눈치, 제스처,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을 이제 가로막는 장애 요인은 뭐고, 자, 그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필터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파란 사람은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걸 가지고 있고, 평가적인 경향,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듣고, 또 피드백을 잘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왼쪽의 녹색 부분은 목표가 불확실하고, 대화 기술이 좀 떨어지고, 신뢰도도 낮고, 감수성도 좀 부족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사람마다 문화적인 배경이나 경험, 성별, 나이, 고정관념, 가치관, 기분 다 다릅니다. 자,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필터로 잘 걸러내는 것이 필요한데, 자,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해서 그게 내가 뜻하는 의도대로 이해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르게 전달이 될 수도 있다. 어릴 때 이제 고약을 사러 심부름을 가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고약 하다가 대가를 펄쩍 뛰면서 약고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고 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를 전달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서로 메시지가 전달이 잘못되고 오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두 사람은 바닥에 놓여있는 글씨를 보고 서로 읽고 있는데, 좌측 사람은 6이라고 읽고 있고요. 우측의 사람은 9라고 읽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글씨 모양을 놓고 두 사람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맞습니까? 왼쪽 사람이 맞습니까? 오른쪽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 다 맞습니까? 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9로 보입니다. 이거는 맞고 틀린 수학 문제가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잘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는 머그잔이 있는데요. 손잡이가 달려있는 머그잔입니다. 그런데 이 손잡이가 방향이 틀어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화면에 가려서 내 눈에는 이렇게 민자컵으로 보입니다. 손잡이가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이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손잡이 머그잔도 민자 머그잔으로 보이기도 한다. 시각의 차이인 것이지 뭐가 맞고 틀리고 수학 문제처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의사소통의 장애는 보는 시각과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꽃 모양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그룹은 이 줄기가 이렇게 비스듬히 꺾여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B그룹은 줄기가 꼿꼿하게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이 잎은 A그룹 가는 게 어울릴까요? B그룹 가는 게 어울릴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잎새기, 줄기에 잎새가 있는 것으로 보면 A가 어울릴 것 같고, 또 줄기가 꼿꼿하고 직선인 걸 보면 B그룹이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판다, 곰과 원숭이, 바나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두 가지만 짝진다면 판다와 바나나, 원숭이와 바나나, 판다와 원숭이 어떻게 짝지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은 5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가운데 2번에 넘버를 잘 달고 있는 친구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위에 그림은 웃고 있나요? 자, 아래 그림은 웃고 있나요?
여러분은 위의 그림을 웃고 있는 것으로 아래 그림은 웃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웃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웃는 것으로 보인 거고, 주변의 친구들이 찡그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찡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2번은 똑같은 표정입니다.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맥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꾸들이 사는 애꾸 세상에서는 눈 2개가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바로 병신 취급,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의사소통의 의미를 함께 이해해 봤습니다. 또 동양과 서양 서로 문화 차이가 많습니다. 예, 서양은 저맥락 사이고 동양은 고맥락 사이입니다. 말에 속뜻이 많이 숨어져 있는 동양의 의사소통 문화는 전달자들은 표현을 분명히 해야 되고 수용자들은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이나 욕구를 잘 헤아려서 드려야 됩니다. 충청도 말에 되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시오. 됐다는 말은 우리는 오케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홍성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10,000원 드리면 돼요? 되시오 그러길래 10,000원을 넣고 가져왔는데 사장님이 쫓아와서 뒷 멱살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되시오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됐다는 얘기는 오케이, 승인이 아니고 거절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자, 경상도 말 중에 언제에 어디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에,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어디에, 그래서 공업답 장소를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제에 어디에는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 말에 속뜻이 많기 때문에 잘 헤아려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매출이 부진해서 잘 안 팔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1974년에 나와서 47년 된 이런 오리온 초코파이인데요. 한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뜯고 정자를 상표에 넣어서 오리온 초코파이 정 했더니 매출이 부진하게 올랐습니다. 정에 약한 동양인들의 심리 마케팅으로 적용한 사례죠. 자, 의사소통의 맥락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감정은 너무 평가하는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과거에 뭘 잘했냐 잘못했냐 옛날 얘기를 계속 따진다고 하시나 무엇에다가 가치를 두는지 무엇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지 따라서 감정이 발생하고요. 또 내 안에 감정을 이제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제 2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1단계는 나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나하고 내 목표와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지고요. 2단계는 나의 통제의 범위를 누구 책임이냐, 부당한 방해나 간섭, 체면이 손상된 경우 누구 때문이냐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염두에 두는 이런 표현법을 사용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관찰한 결과를 표현하는 대화법을 사용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보면 경멸감이나 수치심, 분노,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대화를 바꾸는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대화는 이제 관찰을 하느냐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가 나를 무시했다. 그가 나를 그냥 쳐다만 봤는데 나는 무시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뭔가 표정이 그냥 평소에 좀 웃는 표정이 아닌데 너는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 불만이 없는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은 나를 이용만 했다. 정말 일을 열심히 가르쳐서 빨리 업무 능력, 습득 능력을 키워주려고 한 거일 수 있는데 나를 이용만 했다. 이 대리는 양심이 없다. 이유 없이 나한테 화를 냈다. 나한테 노란색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지 말라고 했다. 또 프리젠테이션 했는데 수주에 실패했다. 자, 이렇게 관찰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감정 대화에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화 한 토막 보시겠습니다. 딸이 컵을 가지고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는 더 달라고 아직 우유가 있잖아. 마시면 줄게. 이번에는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는 컵을 바꿔달라는 줄 알고 까탈 수립 피지 마라. 그냥 마셔라.
하고 보냈더니 딸내미는 4살짜리 오빠한테 갔더니 오빠는 컴배하고 잔을 부딪힙니다. 이 딸은 부모님들이 손님을 모셔서 식사 술 한잔 하시면서 건배하는 모습을 보고 말은 할 줄 모르고 흉내내고 싶었던 건데 아무도 그 마음을 몰라줬고 오빠가 그 마음을 알아줬습니다. 자, 소통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갈등을 이제 해소하는 원인이 이제 소통이 답이라고 그랬고, 결국 소통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려면 출발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되고요. 관심에서 상대방하고 마음을, 느낌을 같이 가져가는 공감. 예, 공감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공감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한번 귓속말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귓속말로 이렇게, 예, 우리 울산 울산 남곡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변신해서 5년 안에 크게 대박시장으로 성공할 거다. 이 말을 귓속말로 한 10사람, 20사람한테 전해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엉뚱한 말로 전달이 돼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막 시끄러울 때 귓속말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한번 어떻게 전해오는지를 한번 테스트,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노 그래프입니다. 검은색은 신체 상태에 대한 바이오리듬 그래프고요. 녹색은 화가 났을 때 분노 그래프입니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화를 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예, 파란색처럼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자기 화를 다스려 보기 바랍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멸한다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 큰 침호흡을 크게 들어 마시고 3초간 시간을 가져보는 훈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정을 다루는 방법으로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훈련을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화가 난 얼굴, 웃는 얼굴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화가 난 사람 얼굴에다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내가 웃고 있다면 웃는 사람 옆에 감정의 이름표를 우리 식구들을 여기다 한번 다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되고요. 왜 화내면 안 되고 웃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로 자기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할 때 누구는 뭘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꼭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거기에 대한 느낌을 내가 말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훈련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듭니다. 중학교 2학년 딸내미가 아빠하고 대화하던 중에 아빠와는 말이 안 통해 하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십니까? 야, 아빠하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냐? 네가 아빠한테 무리하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 있는데, 네가 나하고 대화하다 말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문을 쾅 닫아서 나는 너무 깜짝 놀라고 마음 아프게 느꼈어. 나는 네가 그래도 아빠한테 어떤 점이 마음에 들고 어떤 점이 불편하지 이렇게 말해주기를 했으면 좋겠어. 나 아빠하고 좀 진정으로 대화하기를 원해. 이런 식으로 표현 방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 갈등에 해소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이 소통이라고 그랬고요. 이제 소통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대화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기와 듣기, 뭐가 더 어려울까요? 예, 듣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예, 듣는 것이 이제 경청인데, 경은 이렇게 기울이는 겁니다. 그 말하는 사람 쪽으로 기울이는 걸 경이고, 청은 들을 청자인데, 예, 들을 청자가 임금왕 귀, 열심 눈목 한일 마음심, 이렇게 써여 있어요. 임금님처럼 듣고 10사람의 눈으로 합리적으로 보고 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들어라. 참 듣는 거 쉽지 않네요. 자, 임금님처럼 듣는다는 얘기는 성인 성자를 보면 임금님은 입보다 귀가 먼저다. 신문고, 예, 백성들의 아픈 사연을 먼저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잘 들어만 줘도 불만은 절반이 되고 만족은 2배가 된다. 좋은 의사소통을 하려면 경청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인식,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컵에 물이 반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 자,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긍정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다. 협상이 결력되었을 경우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또 다음 기회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인식을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들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먼저 판단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고 개인적인보다는 공동의 가치로, 과거 얘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또 입장보다는 서로의 이해, 관심사를 이렇게 문제 해결에 끌어들이는 방식이 좋겠다. 꼭 언어, 말로, 글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제스처, 표정, 행동, 뽀뽀를 하고 계시죠. 자, 가장 소중한 언어는 몸짓, 발짓, 손짓, 제스처일 수도 있다. 자, 긍정적인 인정 자극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밝게 웃는 모습들을 보셨고요. 신체적으로도 좋은 인정 자극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웃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신체적으로 가능하고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데요. 쾌적한 감정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고요. 또 조건부,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죠. 한심하다, 생각이 없냐, 그따위로 하려면 집에 나가서 내놔봐라,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너 근무가 몇 년인데 아직도, 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안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인의 회원이나 간부들께도 긍정적인 요인을 썼으면 좋겠고요. 가정에서도 아이들한테 너 누구 닮은 그 모양이냐, 누구 닮았겠어요? 아빠 엄마 닮았지,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이제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장에 고객이 오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며느리가 들어온다든지 사위가 들어온다든지 새 식구, 아기가 들어온다는 거가 엄청난 일입니다. 새로운 가정의 역사가 쓰여지기 때문이죠. 사람이 먼저다. 소중한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시장에도 고객도 사람이고 상인 회원도 사람이고 상인의 간부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유통의 3요소 시설, 상품, 사람,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고객도 포함되고 상인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시간은 이제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은 의식 계획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